네, 미국과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이 10조 엔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 시간에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죠. 이번 양적 완화 정책은 종전과 다른 급진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또 알려드리기도 했었고요. 방식이 좀 다를 것이다, 종전과는,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그 정책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많고, 아주 국제적으로 보면 영국이 그 리보 금리를 이제 역할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와서 아마 시청자분 발빠른 일정들을 한국경제 TV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이제 유럽의 드라기 총재의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슈들이 한 6가지가 터져 나왔다 하는데, 오늘 그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을 아마 보실 겁니다. 이와 같은 일정들을 좀 이렇게 잘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저께 그 상해 지수가 2,000포인트 떨어진 데에는 이 문제가 컸습니다. 일본이 10조 엔 정도의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과거에는 일본의 그 시중은행의 국채라든가 회사채라든가 이런 거 사서 간접적으로 엔고를 저지시키는, 그래서 돈을 풀면, 엔화를 풀면 엔고가 저지되는 이러한 그 양상을 과거의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책이 효과를 거둔 애만 썼지 비용만 많이 들어갔지 효과가 없다 하는 상태에서 지금 노다 정부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제는 달러를 직접 매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네. 그러면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고 엔화 가치가 약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국채를 매개하는 게 아니고 직접 달러를 매입한다. 미국 국채를 직접 매입한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 매입 자금은 일본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이 환율 전쟁에서는 가장 극단적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글로벌 환율 전쟁이 불거지지 않느냐. 또 영토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엔화 저지한다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치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있기는 합니다는 상해 지수가 일시적이나마 2,000포인트 떨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제적인 비난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중앙은행을 통한 직접적인 개입, 엔고 저지책을 나타내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이 이제 지금 정책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좀 복잡한 시기죠. 노다가 재선이 되긴 했지만 차기의 그 집권은 이제 자민당으로 이렇게 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어제 아베가 이제 다시 자민당의 총재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넘어간다면 지금 자민당의 총재로 이렇게 재선됐습니다는 사실상 차기의 총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시각이 강한데요. 이런 상태에서 노다 정부가 지금 독도 문제라든가 일본 문제라든가 이렇게 할 때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국수주의로. 그런 상태에서 경제 문제도 어느 정도 자민당 총재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요. 경기 회복시킬 방안이 없죠. 일본은 만성적인 내수 침체에다 최근에 보면 이 디플에 대한 우려가 제우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노다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수출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엔고가 되다 보니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방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안이 없다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아주 급물에 해당되는 이런 급진적인 달러 매입 정책을, 그것도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해서 이 정책을 지금 들고 나온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추진된 건 아닙니다는 이것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 이런 급진적인 구상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한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까? 분명한 빌미를 제공했죠. 왜냐하면 그동안 엔고 저지들에 의해서 일본 경제는 아주 안 좋죠.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상에서는 재정 적자도 안 좋고 무역 수지도 적자로 돌아서고,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될 요인도 없고,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일본이 엔고 저지를 위해서 가면 캐시플로우 상에서는 약세가 돼야 되고, 또 일본의 그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약세를 도모하면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엔화가 강세가 될까 했을 땐 역시 대외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이 결국 달러라든가 유로를 풀면 앉아서 엔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맞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제적으로 좀 개입하는 자체가 상당히 좀
비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간접적인 방식, 예를 들어서 시중에 국채를 매입해서 엔화를 이렇게 풀면 사실상 달러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엔화가 약세되면 상대적으로 좀 달러 약세되지 않겠냐 이런 각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용만 들였지 돈이 엔화가 정작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직접적으로 맞대응하는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 자, 돈을 풀어. 그러면 달러 약세된다. 그러면 달러를 사주겠다. 그러면 강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약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에는 이, 기에는 기에서 이제는 뭐냐 극단적인 맞대응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행동이거든요. 이게 국제규범이 일반적으로 레벨 플레이닝 필드 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급진적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급진적인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 전망치죠. 하지만 이런 전망치가 실제 추진 여부와는 상관없이 벌써 그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기반으로 한 중국과 같은 이런 국가들이 주가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맞대응하는 식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미리 짚어드렸습니다는 글로벌 환율 전쟁 가능성이 촉발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환율 전쟁이 촉발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내수장이 확보되어 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 전쟁에 따라서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근데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다 수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내수장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글로벌 환율 전쟁이라면 결과적으로 수출에 직접적 타격이 있고 수출에 직접적 타격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떠냐. 선진국 내수장 확보. 신흥국들은 수출을 기반으로 해. 그럼 어떠냐. 이 문제가 글로벌 환율 전쟁뿐만 아니라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패권 전쟁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에서 가장 선두격인 중국이 직접적 타격을 받아서 어제 일시적으로 아마 상해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아까 조 기자께서도 극단적으로는 1700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네. 이게 아직까지 이제 이런 시각입니다는 그런 모습이 전망들이 나온 게 사실상 이런 문제가 촉발돼서 그렇다. 중국 경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2분기 한 성장률 한 7%대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건데요. 일본 내 지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세력 싸움이 심한 상태인데 추진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야 되죠. 그렇죠. 그죠? 세계경제라든가 국제금리시장 안정 차원에서. 그래서 일본이 사실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이런 급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프로보노 퍼블리커 정신을 이렇게 발휘하려면 사실상 추진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이라든가 한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에서 사실상 국제적으로 상식 이하의 이런 쪽의 행동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방금 제3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엔고 저지책의 일환이 되겠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발권력 동화에서 국채를 매입하거나 네. 달러를 매입하는 방법은 국제 비난스 가능성이 높고 자칫 잘못하면 세계경제 입장에서 일본이 은둔의 왕국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추진했던 제3의 대안의 엔고 저지책 이런 것을 지금 일본의 학계를 중심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건 뭐냐면 달러가 들어온 만큼 퍼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PSI 정책이라 해서 Permanent Stabilization Policy Intervention이다 해서 영구적 시장 개입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달러 들어온다 그러면 고스란히 퍼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이렇게 엔화의 공급 문제가 별다른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에서 인위적으로 퍼분다 하더라도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고스란히 일본에서 퍼나니까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겠죠. 네. 이런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각국의 정책위에서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제3의 대안, 그렇죠. 제3의 대안 이런 식으로 해서 구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엔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중심에는 엔화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화도 한국 정부의 부담이 될 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화 강세 문제가 국내 증시 많이 얘기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 정책 당국자 지금 금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조용한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조용한 움직임이 진짜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 입장에서 불안 요인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없어서 정책 당국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했으면 사실 우리 국민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요. 금리도 동결하고 그랬습니다는 주변 여건으로 보면 자 미국은 달러 약세 이렇게 해서 일본도 이렇게 직접적 매개입을 통한 엔화 약세 이렇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는 원화 강세, 엔화 약세는 원화 강세 이런 측면에 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네. 최근에 전개되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 우리 경제 2.5%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전망치가. 이런 상태에서 좀 경제 완충 역할을 하려면 수출이 좀 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내수 시장이 좀 살아날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재테크에서 75%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지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수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책 단계에서 경기를 부양시키더라도 우리는 해외 누수 효과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기 부양하면 우리나라의 고스란히 떨어져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대외 환경에 의존한 입장에서는 해외 누수 효과가 좀 많은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주변의 정책의 이렇게 변화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당국적으로 신속하게 나서야 되는데요. 최근에 그런 점이 비교적 적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수출 업체를 저녁 때 만나봤습니다는 사실 그런 분들이 원화의 강세의 속도를 좀 조절해달라. 네. 뭐 강세를 막을 길은 없지 않느냐. 근데 속도를 조절해야지 우리가 대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IMF에서도 이것은 인정하는 면입니다. 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변하니까 우리 정책 당국자들도 더 그보다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달러를 직접 매입해서 엔고를 저지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이런 급진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